미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최근 워싱턴 DC의 국방 컨설팅 기업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전직 해병대 소령 출신의 한 컨설턴트가 세상에 던진 충격의 보고서, 그 안에 담긴 믿기 힘든 진실이 공개되자 세계는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원조로 연명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국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기술 강국으로 떠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 스펜서입니다. 전직 해병대 소령이죠.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팩스 스트러티직스라는 국방 컨설팅 회사에 있어요. 전쟁터에서의 경험이 이런 곳에서는 값진 자산이 되더군요. 오늘 아침 긴급이라고 표시된 메일이 왔습니다. 국방부에서 온 차세대 동맹국 무기 조달한 분석 보고서 요청이었죠.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입찰 후보 명단에 눈에 띄는 이름이 있었어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한국이라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로는 유명하죠. 하지만 무기,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최첨단 무기를 만드는데 옛날에 우리한테 무기 얻어 쓰던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무기를 팔겠다고.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험 많은 국방 컨설턴트들이 있었어요. 테이블에는 각 국가별 무기 시스템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유럽,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의 무기 시스템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도 후보에 올라와 있네요. 하지만 실전 경험은 어떤가요? 아프간이나 이라크에서 검증된 적이 있나요? 저는 반쯤 비웃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내가 알아봐야 할 부분이지. 전문가들은 1시간 동안 유럽과 이스라엘 무기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지만 한국에 대해선 거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한국은 미국 무기 설계도를 약간 바꾼 정도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한국산 무기. 품질은 괜찮을지 몰라도 전쟁은 미국 무기로 하는 거야.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전투에서 목숨을 맡길 무기는 검증된 미국산이어야 합니다. 베트남 시절에도 한국은 우리에게 배웠는데 이제 와서 선생님 행세를 한다고요? 다음 날 아침 대회의실에서 더 큰 모임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온 방산 전문가들과 미국 무기 회사 로비스트들까지 한자리에 모였죠. 방 안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슨 농담인가요? 독일 출신 컨설턴트 한스가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의 차세대 무기 공급국이라고요? 방산 역사가 50년도 안 되잖아요. 독일이나 프랑스는 수백 년의 무기 제조 역사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피에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게다가 로비력도 부족해요. 워싱턴에서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지 그들이 알기나 할까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했어요. 국방계약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결정되지 않거든요. 정치적 영향력, 오랜 신뢰관계, 그리고 공유된 군사 경험이 중요하죠.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가 실전에서 함께 싸운 경험이 있는 무기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프간에서 우리는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함께 싸웠습니다. 미국 로비스트들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은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 일입니다. 분위기가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제외시키자는 의견이 우세해 보였어요. 그런데 회의실 뒤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데이비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폴란드가 최근 한국 무기를 14조 원어치 계약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데이비드에게 쏠렸죠. K2 흑표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까지. 폴란드는 유럽이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말이죠. 유럽 전문가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저도 놀랐습니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유럽이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다니요? 왜 유럽이 아닌 한국이지? 한스가 중얼거렸어요. 데이비드는 설명했습니다. 폴란드는 품질, 납기, 그리고 실전 성능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마이클이 저를 불렀습니다. 잭, 본부에서 한국방산에 대한 심층 분석을 요청했어. 72시간 내로 보고서를 작성해줘. 시간이 없었습니다.
72시간 안에 한국의 방산 기술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어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워야 할 것 같았죠. 커피를 한 잔 더 마시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우선 한국의 주요 방산 업체들부터 조사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한화, 현대중공업, LI진엑스원 등 생소한 이름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만든 무기 시스템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FA-50 경공격기 자료를 먼저 펼쳤습니다. 미국의 F-16을 바탕으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죠. 초기에는 그저 복제품이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스펙을 들여다볼수록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잖아. FA-50은 한국의 독자 기술로 개량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조종석 디스플레이와 화기 제어 시스템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죠. 가격 대비 성능은 미국 동급 전투기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K2 흑표 전차를 살펴봤어요. 처음엔 독일 레오파르트나 미국 에이브람스와 비교하며 웃었죠. 그런데 기술 명세를 자세히 읽어보니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K2는 6.7초 만에 시속 32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어요. 에이브람스보다 빠른 속도였죠. 하천 도하 능력은 3m로 어떤 서방 전차보다 뛰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자동 표적 추적 시스템이었어요. 이건 미국이 차세대 전차에 도입하려는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죠.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보고는 더 놀랐습니다.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국산 시스템이라니.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았어요. 이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만 가진 기술인데 말이죠. 갑자기 아프간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M777 곡사포가 고장났을 때 수리 부품이 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했죠. 그동안 우리는 취약했습니다. 한국 무기는 더 안정적일 수 있겠어. 다음 날 텍사스 주립 사격장으로 향했습니다. 마이클이 정말 빠르게 움직여줬어요. 저와 함께 방산 전문가 3명이 더 동행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다를 거야. 비행기 안에서 한스가 말했습니다. 문서상의 수치와 현실은 차이가 있지. 한국은 서류상으로는 뭐든지 잘 해내지만 도착하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제 K9 자주포가 이미 배치되어 있었죠. 불과 이틀 만에 이런 테스트를 준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테스트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기동성 테스트였어요. K9이 진흙탕을 헤치고 나가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M109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었어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흔들림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정글에서 사냥하는 흑표범 같았습니다. 이 정도 지형에서 이 속도라면 저는 기록지에 메모했습니다. 실전에서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어. 다음은 정밀도 테스트였어요. 15km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격을 시작했습니다. 두 자주포 모두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연속 발사에서 K9이 우위를 점했어요. 자동장전 시스템의 효율성이 돋보였죠. 미국 M109가 발사율에서 뒤처지는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를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테스트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슈팅 앤 스쿠팅 능력이었습니다. K9은 발사 후 30초 만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었어요. 적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기 전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M109는 이 테스트에서 K9보다 1분 이상 뒤처졌습니다.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요?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K9 주변으로 작은 드론이 날아와 포신 부분을 세밀하게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뭡니까? 실시간 유지보수 드론 시스템입니다. K9에 장착된 센서가 미세한 마모나 손상을 감지하면 이 드론이 자동으로 출동해 정밀 영상을 전송합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미국 무기 시스템에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되지 않은 기술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오니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유럽 무기업체 로비스트들이 마이클과 논쟁하고 있었어요. 잭, 상황이 복잡해졌어. 유럽 쪽에서 압력을 넣고 있어. 마이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공정한 경쟁이 아닌가요? 방산 세계에서 공정한 경쟁이란 없어. 유럽 업체들은 수십 년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왔어. 한국 같은 신참자가 뛰어들면 그들의 파이가 줄어들지. 게다가 한국 기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복제품이라는 주장이야. 특히 천궁2가 이스라엘 기술을 도용했다고 말하고 있어. 이건 자주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선보일 때마다 서구권에서는 그저 복제했을 뿐이라고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죠.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방산업체의 특허와 기술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뒤지며 기술 발전 과정을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천궁2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외국 기술을 참고했지만 대부분의 핵심 기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었죠. 다른 무기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혁신을 더한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저는 한국 해병대와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 한국군이 사용하던 K11 복합형 소총의 명중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니었네요. 보고서 발표 당일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 회사 임원들, 그리고 여러 방산 전문가들이 모였어요. 지금부터 차세대 동맹국 무기 조달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3주간의 심층 분석 결과 기술적 우수성, 납기 조건, 가격 경쟁력, 그리고 무기 시스템의 신뢰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다른 후보국들을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술렁임이 일었어요. 유럽 전문가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와 천궁2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실제 테스트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이 무기들은 현대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한스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무기는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유럽 무기들은 다양한 전장에서 검증되었는데요. 한국은 지난 70년간 끊임없는 안보 위협 속에서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또한 UAE, 터키, 인도 등 분쟁 지역 인근 국가들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그들의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피에르도 물었어요. 하지만 유럽과 미국의 오랜 방산 협력 관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은 순수하게 기술적 우수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실제 성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동맹에게 최고의 무기를 줘야 합니다. 전장에선 이름값이 아닌 생존이 전부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펜타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방부 실세들과의 브리핑이 잡혔다는 거였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고위층이 관심을 보이는 거죠? 내 보고서가 파장을 일으켰나 보지. 특히 한국을 최우선 후보로 지목한 부분이 논란이 됐어. 펜타곤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별 2개, 3개짜리 장성들과 고위 관료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제 보고서 사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죠. 발표가 끝난 후 국방부 차관보가 질문했습니다. 스펜서 씨, 한국산 무기 패키지 도입은 단순히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인 출신입니다. 정치는 제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투 현장에서의 경험으로는 최고의 장비를 가진 쪽이 승리합니다. 한국이 그런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한 노장성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스펜서 소령, 당신이 전장에 있다면 당신과 부하들의 목숨을 한국산 무기에 맡길 수 있겠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장군님, 제가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싸울 때 때로는 우리 장비가 실망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M777이 고장났을 때 수리 부품이 올 때까지 우리는 취약했죠. 제가 본 한국 장비는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자체 공급망, 뛰어난 품질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혁신. 이 모든 것이 전장에서 중요합니다. 제 부하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면 저는 한국을 택할 겁니다. 한 달 후 마이클이 들뜬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잭, 소식 들었어? 국방부가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어. 저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요? 확정된 건가요? 방금 발표됐어. K9 자주포와 천궁2를 포함한 패키지야 동맹국들에게 공급될 예정이래. 마이클,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될까요? 보고서에 자필 서문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마음속 말을 적었어요. 나는 전쟁터에서 수많은 무기를 써봤다. 그러나 기술과 신뢰가 결합된 무기는 드물다. 한국은 그것을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한국을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다. 배우고 배워야 할 시간이다. 그날 저녁 워싱턴 내셔널몰의 벤치에 앉아 카이에서 만든 한국의 최신 전투기 영상을 보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뛰어난 기동성, 첨단 항공전자 장비, 모든 면에서 감탄할 만했어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한때 배우는 입장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었죠. 한국은 더 이상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강국이 되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작은 나라가 이제는 미국의 방위를 책임질 무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선택한 동맹의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작은 나라의 기술력, 그리고 이를 받아들인 초강대국의 결단. 우리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계약 너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스스로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이 이제는 동맹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기만 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가 배우는 나라로 우뚝 선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기술 혁신을 이어가는 우리 방산 기술자들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